네, 반갑습니다. 11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자, 휴일이 또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아침 일찍 종목 진단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휴일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빈살만이 남기고 가는 흔적입니다. 수소 인프라 관련주. 네, 수소 인프라가 갑자기 또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대 로템, BMT, 현대 글로비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게임주들이 지난주에 좋지 않았죠. 유메이드,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총 6종목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어서 조금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 일단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 로템부터 볼게요. 현대 로템. 지하철 관련한 부분으로 해서, 네, 철도 관련한 부분으로 해서 또, 지난 목요일날 상승이 좀 있었는데, 금요일날 주가가 좀 내렸어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뭐,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이 수소 인프라, 이쪽에서의 기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방산주로도 엮였기 때문에, 지난번에 많이 올랐었던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지금은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좀 기대치는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인들 매도 떨어지는 모습들은 볼장 다 봤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수소 트램, 트레일러 뭐 이런 쪽, 수소 모빌리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쪽이라면은 수소 인프라 쪽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수소 추출기, 충전 디스펜서 이런 인프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면 뭐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근데 수소 같은 부분들은 일단 뭐 해보자, MOU 체결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MOU라는 것에 네 조금 뭐 해야 되겠죠. 뭐 MOU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완전한 수주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각서만으로는 뭔가 확 뛰어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보통 MOU 같은 경우는 단기적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시켜 놓고 그 다음에 진짜 수주가 터졌을 때 분위기가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겠고요. 수소 인프라 쪽에서 뭐 잘 해보겠다라고 한다라면 주가가 내려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세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요. 분위기 괜찮고 또 뭐 방산주 쪽 움직임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직전 고점대에 형성된 이 매물대가 조금 부담스럽겠죠. 30,000원에서 32,000원까지 매물대 형성되어 있으니까 주가 올라갈 때 이 저항대를 넘느냐 못 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2차 반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은 드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2차 반등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26,800원쯤 있죠? 그냥 유지하시면 돼요. 그냥 홀딩 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위쪽 라인대 넘어가서 이제 3만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좀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 되겠죠. 또 3만원 넘어가는 포인트가 이동평균선을 같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돌파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추세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냥 관망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선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주가가 내려가도 사면 안 돼요. 네, 지지선 근처에 왔다고 하더라도 매수 포인트가 네, 좋지 않겠어요. 왜냐면 위쪽에 저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대로템은 매수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기대치가 있고 뉴스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다음 BMT 볼게요. BMT는 원전 관련한 종목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피팅, 밸브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아람코 피팅 밸브 품질 인증을 통과한 바가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좀 드는 거죠. 또 수소 인프라 구축에는 피팅 밸브 이런 것들을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료를 같이 섞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에서도 피팅 밸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저쪽 뭐 플랜트 쪽 이쪽도 필요하지. 그 다음에 원자력에서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팔방미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직전 고점대에 있었던 이 저항대죠. 저희는 이제 지난번에 고점에서 팔아먹은 그런 종목이라서 수익을 좀 많이 냈거든요. 수익 내고 팔아먹었는데 지금 그 자리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중요한 거는 그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대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형태, 지금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일단 이거는 매수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막 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도 이격이 벌어져 있는데 더 이격이 벌어지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신규 접근, 매수 포인트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접근은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이 이동평균선이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 17,000원, 17,500원대에 이동평균선이 놓여진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자연스럽게 우상향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매매 포인트를 지지선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홀딩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라인 때는 15,500원, 15,000원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보시고요. 15,000원까지 밀린다면은 한 6, 7% 정도 변동성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하게 당장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유지 잘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전략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볼게요. 현대글로비스. 자동차 부품인데 이게 왜 나옵니까? 네, 이럴 수 있겠는데, 수소의 운송. 네, 그 다음에 탄소 포집, 저장, 활용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관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자동차 부품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루해요. 지루한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동차 산업이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조금 지루한 형태 대신에 이것을 지루한 박스로 그려본다면 박스 하단에서부터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나쁘지 않거든요. 박스 하단에서 올라간다라면 상단부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이렇게 연결돼서 위쪽에 20만원대까지 연결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17만 4천원 딱 중간인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위쪽으로 가야 될 자리와 아래쪽에 있는 지지라인 때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 반등, 즉 양봉이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서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 때 뭐 매수를 따라가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위쪽 라인대가 지금 18% 정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올라가서 시작한다 그러면 한 2, 3% 정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거든요. 근데 반대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아래쪽으로 리스크도 거의 한 7, 8% 정도, 8%, 한 거의 1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 3% 수익과, 그 다음에, 리스크는 한 10% 정도. 그렇다면은 약간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는 매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지금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면 나는 이거 상승 보고 들어갈 거다. 그럼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놔둘 거다 라고 한다면 크게 나쁘지 않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원형 바닥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홀딩 전략 그냥 보시면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양봉을 하나 더 올려서 움직임 나와주면 그럴 때 접근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기왕이면 아래쪽 지지라인대 가깝게 17만원대 아래쪽 공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 목표 가격은 박스권 상단부 20만원에서 21만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뭐 당장 이루어질 만한 그런 어떤 급등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을 조금 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게임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위메이드 볼게요. 위메이드 안 좋은 소식이 또 있었어요. 위믹스 코인이 이 유의 종목 네, 투자 유의 종목으로 계속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연장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작년에 이 위메이드가 이 위믹스 코인 팔아먹어 가지고 아주 톡톡히 장사를 잘했는데 올해는 영 엉망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부담이 작용되는 거고요. 게임주가 게임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코인 장사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것도 그다지 썩 좋지는 않겠죠. 네, 그다음에 신작에 대한 어떤 부담감. 뭐 지금 게임주들이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게임주의 어떤 그런 뭐 매출 증가나 이런 것들 만들려면 이제 신작이 무조건 나와주고 또 인기를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딱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항대 넘어섰기 때문에 뭐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매수로 들어간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별로 좋지 않겠죠. 뭐 단기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단기적 반등도
뭐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크니까 그죠? 한 20% 정도씩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네 걸어야 할 리스크 된 부분들은 그래서 썩 좋지 않겠습니다. 근데 나는 꼭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지라인 때 보세요. 지지라인 때가 52,000원쯤 나와 있네요. 52,000원 이탈하면 매도한다. 그러면 52,000원까지는 한 4%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는 리스크 걸어볼만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지금은 정배열 전환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만 아니라면 뭐 대응을 좀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되긴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이고요. 저점 지지라인 때는 45,000원 보시면 되겠네요. 리스크가 좀 있긴 한데 45,000원. 근데 이거는 45,000원이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는 모양새만 나타나면 바로 파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5만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5만원 그어 놓으시고요. 홀딩 전략, 단기 적기 목표 가격대는 매물이 많은 공간 73,000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NC소프트 넘어갈게요. NC소프트. 이거 왜 계속 안 올라가요? 네, 이런 분들 계시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단계 많이 올랐고 지금 위치가 이제 매물대예요. 이때는 위치가 상당히 좀 애매해지기도 합니다. 계속 올라가도 좋지만 떨어져야 되는 상황도 좀 발생하게 되거든요. 매물대니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고요.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차익 실현의 욕구도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는 말이죠. 옆으로 계속 서주면서 계속 머물러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조금 애매한 거죠. 뭔가 특별한 호재 이런 것들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신규 매수는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매수 접근하실 만한 위치가 아니고 이것도 지난번에 돌아설 때 이렇게 정배열 전환되거나 추세가 상승할 때 매수 들어가시면 좋은데 그 부분 지나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캔들 패턴에서 만들어지는 박스권 여기가 지지선입니다. 즉 44만원이 이탈하게 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쪽 지지가 물론 41만원 또 38만원 나와 있지만 여기까지 보시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44만원 이탈하게 되면 조정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수익을 내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도의 기준점이 44만원 된다 보시면 되겠고 나는 아직도 물려있어 이런 분들 나는 안 팔 거야 이런 분들은 그냥 44만원 지지라인이라는 것만 참고하시고 그냥 홀딩 하셔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바닥 잡고 올라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맞기도 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고요. 매수 접근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지지라인 대를 이 매물대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게 되면 다음번 목표치는 60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판단이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매수 확장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들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볼게요. 게임 카카오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나왔었는데 이것도 비슷하네요. 네, 카카오하고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이렇게 단기 반등 이후에 옆으로 누워주는 모습이죠. 지금 보면은 단기 반등을 카카오 그룹주가 다 쳐서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으려는 움직임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심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좀 드는데 일단은 현재까지 괜찮아요. 뭐 금요일까지 모양새는 나쁘지 않고요. 조금 여유를 준다면 43,000원 이탈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또 지지라인이 4만원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네,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매도하실 이유는 없고 그냥 요 정도가 지지선이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올라가더라도 지금 당장 매수는 들어가실 이유가 없고요. 내려가게 된다면 더더욱 매수가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하지 않으시는 게 맞는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홀딩 유지하시고요. 아래쪽 4만원대 지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4만원까지 내렸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지금은 없어요. 많이 내린 상태고 저점권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은 매도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홀딩만 잘 유지해 주시면 별일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별 볼 일 아니에요. 그냥 별일 없이 무난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다만 네 카카오 그룹주의 특성상 주가가 빵 하고 크게 뛰어오를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약간 리스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현대로템, BMT, 현대글로비스, 위메이드,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남은 휴일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무료방송이 있죠. 무료방송에서 대응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황 그리고 아침 무료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